다음 소식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은 이준석 무조건 가처분 주호영 비대위원장 가닥입니다. 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임박했습니다. 네. 이 비대위 전환이 곧 대표직 사임을 의미하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네. 좀 강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13일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네. SNS에 직접 예고를 했습니다. 이 비대위 출범하면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네. 관련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위원회가 열리는데 사실상 비대위 출범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비대위 체제에 접어들게 되고요. 네. 정식 출범일은 오는 12일로 예상되는데 네. 그 다음 날 이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네.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13일이면 좀 멀어요. 왜 하필 13일 이 멀리 토요일 날 잡았을까요? 일단 기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토요일 날 기자들은 출근해야 별로 안 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해서 토요일 날 기자회견 잘 안 합니다. 그쵸. 보통은 일요일 날 하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안철수 대표가 일요일 날 굉장히 일요일 날 좋아하거든요. 하면 월요일 날 이제 조간이나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조간 신문에 일면에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일요일 날 하는 일요일도 싫어하는데 토요일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례적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공식적으로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대위가 확실히 출범을 해서 내가 확실히 이런 권리가 침해된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와중에 많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내일 정국위가 열리는 거는 맞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상황 변화들을 다 보고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그것도 문자를 좀 뭐 했는데 네. 가처분 신청은 내일 하겠답니다. 내일요? 예, 내일 오. 하겠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저한테 문자를 네. 보냈어요. 그래서 그 법적 대응을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이제 네. 그 이후에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내일 그러니까 8월 9일 날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로부터 10, 11, 12, 13, 4일 그러니까 나흘 뒤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유호정 기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이미 결심을 했으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에 가장 큰 쟁점이 뭘까요? 네, 보통 법원의 가처분 신청은 뭐 문제가 있느냐, 혹은 이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주어지느냐 이런 네. 여부인 건데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결국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느냐 그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들 또 상임정국위원회의 비상상황 해석의 하자가 있느냐가 네.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대표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비상상황이라면서 이 지금 최고위원들을 모아서 의결을 한 건데 네.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비상상황이다라면서 사퇴서는 아직 안 냈으니 의결은 할 수 있다라면서 그들이 모여서 의결을 한 것 자체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법조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법 쪽에서도 정말 반반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당 문제, 보통 이 국민의힘 당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이 법적으로 사실 정치의 문제를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국민의힘 당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네. 지금 보이는 이런 절차적 하자 이 부분이 조금 공개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네. 이 부분을 판사가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말 법적 다툼은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적 다툼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당내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일단 선당 후사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쪽이 있습니다. 특히나 네. 그동안 이준석 대표와 가깝다고 네. 분류가 됐던 이 정미경 최고위원이 오늘 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이 수습이 먼저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대한 정치적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여러 상황들이 현실의 지표들이
저에게 위험하다고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고 직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당의 혼란과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정 의원은 이 대표에게 함께 사퇴 선언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 대표가 오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더 큰 혼란을 막는 게 우선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 역시 총장직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비대위가 출범해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만큼 당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한 명, 이 전국의 의장인 서병수 의원 역시 네. 이 대표가 헌신하는 자세로 사표를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얘기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만일에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만일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에서는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사표를 낸다든가 나는 이렇게 억울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당이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그러면 헌신하는 자세로 또 선당 후사하는 자세로 내가 사표를 내겠다.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반면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그룹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신인규 전 부대변인이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국바세라고 부르겠습니다. 국바세는 이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집단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1,400여 명이 맞는 당원들이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 전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당헌 당규 위반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세요? 이거 아마 가처분 신청서를 쓰면요. 제가 볼 때는 한 20장에서 30장 나올 겁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것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뭐 100% 이긴다, 뭐 100% 진다는 없습니다만은 절차자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벼랑 끝에 몰려 있죠. 예. 지금 지지 세력도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국바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수요일 날 만들었거든요. 네. 3일 만에 6천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준석 대표 지지 세력이 아닙니다. 다양한 지금 분들이 모여 있고요. 그래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으로 당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네, 이 밖에도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 노래를 하나 공유했는데요. 이 가수 아바의 전 좀 노래가 생소하더라고요. 치키타타라는 노래를 공유를 네. 했습니다. 이 가사가 현재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다시 한번 해보자, 지구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이런 취지의 가사가 있는데 네. 이 대표 상황이랑 너무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 사실상 이 대표에게 응원을 보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하태경 의원 역시 이준석 대표를 강제 해임시키는 당원 개정안,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이 대표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뭐 당 내에서도 이 대표를 좀 만류하는 쪽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좀 힘을 실어주는 응원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만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SNS를 통해서 네. 최근 이 명예로운 결말을 본인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은 후회 없는 결말을 얘기한다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밝혔고요. 또 저희 프레스룸이 직접 이준석 대표와 연락을 취해봤거든요. 네.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 내용을 보시면 이 대표는 일단 가처분 신청은 무조건 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역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김용태 최고 아니면은 국힘 바로 세우기 측 당원들과는 네. 별개로 네. 이 자신이 직접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관련 기자회견을 왜 13일까지 미루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요. 네,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네. 이 끝까지 맞서겠다는 이 대표의 속내, 어쩌면 지난 6월에 저희 프레스룸을 찾아왔을 때 했던 인터뷰에서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에 이 대표님이 어떤 뭐 윤리위에 징계를 받는다거나 할 경우에 그러면 이탈할 당원의 규모가 얼마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저희가 뭐 20만에서 80만 늘어날 때 제가 다 모아온 당원도 아닐 테고 분명히 저를 보고 오신 당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보고 온 당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모릅니다. 저희도 그걸 추정할 뿐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 당원으로서 우리 당에 오셨으면은 네.
그럼 뭐 윤리 판단이 있으면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힘을 모아서 예를 들어 다음 전당대회나 이럴 때 위력을 발휘할 것이지 뭐 이렇게 흩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때 저희 프레스룸을 찾아와서 차기 전당대회, 다음 전당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쩌면 이 조기 전대 준비격으로 비춰지는 비대위 출범을 막아야 자신의 네. 제도전도 좀 장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일단 당장 가처분 신청 무조건 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인용될까요? 저는 뭐 인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없다. 예, 중앙 상임위, 뭐 전국 상임위 열어서 전국위 열어서 전 의원들, 당원들 뜻을 모아서 한 건데 그거를 법원에서 당 내부 사정을 그걸 잘못됐다고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어 하니까 가처분 내에서 전당대회에서 내가 선임이 됐는데 네. 왜 전국위 이런 데서 없냐. 절차상 문제가 있다. 네. 최고위원회도 사퇴한다고 그래놓고 또 의결하는데 또 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길 확률은 저는 10%도 안 된다고 보고 굉장히 낮게 이긴다고 보시네요. 해도 가처분 과거 왜 2020년에 민생당의 경우 네. 가처분 인용은 됐습니다마는 네. 1년 걸렸어요. 앞으로 1년 후에 무슨 일 생길 줄 압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다 끝났는데 그래서 실속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하는 게 저분의 이 성격상으로는 끝까지 붙자 원래 뭐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만은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하나는 뭘요? 백의 종군, 네. 명예회복, 권토중래. 아, 지금은 백의 종군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법적인 거 성접대 문제 이거를 명예회복 법적으로 클리어되고 명예회복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전당대회 기회를 좀 줘야 된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한테. 네. 그래서 전당대회 차기 전당대회에서 정말 권토중래 하는 걸 저는 바라지 지금 당을 저렇게 서로 흔들고 서로 쑥대밭 만들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가 아니라 인생은 길고 기회는 앞으로 많다. 이준석 대표는 아직 30대입니다. 할 일이 아직 많고 기회가 많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외국 나가서 공부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그냥 너 나가라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자기 충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쯤은 시간을 두고 멈춤의 지혜를 가져보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지금 멈춤의 지혜를 권토중래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뭐 가처분이 인용되고 말고 이 여부를 떠나서 이미 뭐 당내에서 감정적으로는 감정 싸움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약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수아 기자, 지금 네. 친윤계 그리고 뭐 친이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양쪽이 거의 뭐 점입가경이에요. 네, 저희가 몇 개의 글을 골라서 와 봤는데요. 네. 먼저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죠. 지난 5일 SNS에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사람, 지난 2017년 대선에서 3명 후보를 밀었던 삼성간호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 평소에 삼국지 인용을 참 즐겨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삼국지에 나온 얘기인데 네. 인물 중에 장군 여포가 자기가 모시던 양아버지를 계속 배신하면서 네. 이제 자신이 모시는 사람을 바꾸죠. 그래서 이를 두고 장비가 성이 3개인 종놈이다라고 지금으로 치면 비하 발언을 한 그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장제원 의원이 우연인지 2017년 대선 때 반기문 전 총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현 시장을 차례대로 지지를 했습니다. 결국 장제원 의원을 저격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반면 친윤계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요 SNS에 망월 패견이라고 썼습니다. 네. 이 개가 달을 보고 짖는 건 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개의 버릇이 나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준석 대표 저격으로 해석이 되겠죠. 이 오랜만에 레밍이란 표현도 소환이 됐거든요. 네. 이 하태경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이 레밍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레밍이란 표현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시장이 네. 친윤계를 향해서 이 윤 후보, 당시 후보 주변으로 몰려든다라고 해서 쓰기도 했고요. 또 더 멀리 가면은 이 과거 김학철 도의원이 국민을 레밍에 비유했다가 이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뭐 점입가경, 설상가상 뭐 이런 얘기를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사자성어가 또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가운데 비대위원장이 내일 아마도 이 선출이 될 것 같죠. 지금 내일 전국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김현 기자. 네.
그럼 비대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가장 관심이 쏠렸던 이 비대위원장에는 이 주호영 의원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호영 의원, 이 대구 출신의 5선 중진 의원이고요. 미래통합당 당시에 이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 권한대행 해보면서 당 지도부 경험이 풍부한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파석이 좀 였다는 점이 고려가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의총, 그다음에 전국위에서 아마 의결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또 관심이 쏠리는 게 이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혁신형 비대위가 될 것인가 이렇게 네.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로는 주호영 의원이 아무래도 혁신형 비대위에 좀 무게를 더 싣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 또 하나 관심이 쏠리는 점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주호영 의원을 일찌감치 중국 특사로 한번 내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중국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은 네네. 당시 특사로 내정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그 당시에 좀 확인이 됐었는데 이번 비대위원장 지금 유력하게 좀 인선이 된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네. 비대위원장 인선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맡게 될 것 같다라는 게 굉장히 좀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땐 관건은 비대위의 성격이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준일 대표님. 예. 사실 초반에 비대위 얘기가 나올 때는 뭐 서병수 전국위 의장도 아니 뭐 비대위는 비상 상황인데 이건 짧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영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뭐 혁신형 비대위로 하고 좀 활동을 좀 장기간으로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이 기간 갖고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좀 뭐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떠오른 거는 개파를 아우르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친이계 성격도 있고 친박계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화합형 인사인데 이게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앉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파색이었다라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근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왔잖아요. 당대표에 대한 강한 어떤 의지가 있는데 2달만 하고 그만두시오 하면은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욕심도 있지만은 당연 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수습하겠다. 그럼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2달 만에 그만둘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하고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은 지금 당대표 당장에 복귀는 막혔지만은 네. 다음 차기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그거는 가능성을 열어주겠다. 당신 조기 전당대회 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겠다라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를테면 협상을 해가지고 소송을 취하게 한다든지 네. 그럼 모두가 위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법원에 가는 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이게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때 그때 냈었어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서 인용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본안 소송에는 졌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은 인용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윤영걸 대표님은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이게 법원에서 이거를 할 경우에는 일반 회사에서는 그 경영권 분쟁이 되면은 관선 변호사를 네네.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당대표 대신에 변호사가 여기에 와가지고 관리를 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막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열어놓고 좀 봐야 돼서 제 판단으로는 어쨌든 2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은 안 할 것이다.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2개월짜리는 안 할 것 같고 심지어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랑 정치적으로 어떤 협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국민의힘이. 윤영걸 대표님. 예.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당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나오는 게 신당 창당이에요. 당이 쪼개지는 거. 이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예,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죠.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당 창당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딱 한마디만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 말씀하셔도 되는데.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아. 예, 보수 텃밭이 있는 국민의힘 네. 내에서 어떻게든지 싸워서 그걸 이겨내고 자기 영향력을 확보해야지 나가면은 돈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인물이 있습니까? 인물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 잘한다 하는데 네. 그거는 뒤집어 생각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같이 손잡고 뭐를 하기를 지렛대를 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 내에서 영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청년 중심으로 좀 확보를 하고 다시 자기 위상을 차지하지 섣부른 신당 창당은 저는 전혀 대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아까 해주셨던 이 세 가지 이 조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백의종군, 뭐 권토 중래, 그리고 뭐 명예 회복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오늘의 탑을 좀 정해 볼까요? 이 우리나라 장관 중에서 장관 겸 부총리를 겸한 자리가 딱 2개 있습니다. 바로 경제부총리 그리고 교육부총리가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얘기일 건데 이 교육부총리 자리가 또 공석이 되는 걸까 싶죠. 네, 공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나 중요한 자리,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만큼 좀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탑은 박순애 교육부총리 오늘 자진 사퇴 가닥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